중요한 포인트는 농장의 관리자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의사소통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직원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스마트 피그 클리닉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PICC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분만 번식 관련된 성적들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선된 PSY와 MSY의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성률이 좋아져야 되고, 육성률이 개선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농장 내에 있는 질병들에 대한 안정화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양동 관련 잡지에서 간호분만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건 다산성 모던을 적용한 농장일 경우에는 결국은 간호분만 같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결국 초유관리, 그다음에 포유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분만선에서의 폐사율이 줄고 자손들의 건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 관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 기록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기록은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이 모아지고 확인이 되었을 때 농장에 운영해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 관리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농장의 관리자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의사소통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직원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동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실시간적으로 활용하거나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농장 현장에서 직접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세워진 회사이고요.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분석은 아니지만 사료 가격, 키로당 사료 가격의 100원 인상은 농장의 생산원가 500원이 상승하는 거하고 맞먹더라고요. 22년도 하반기에 또 가격 인상, 사료곡물의 그 원료 수급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MSY 22도 이상은 되어야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사료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요즘에 모든 부대 비용들이, 인건비나 약품비 등 부대 비용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2도 이상은 되어야만 수익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MSY를 22도를 넘도록 만들었다면 연평균 동가가 상승했을 경우는 수익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MSY를 22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분석했던 자료이기는 한데, 생산 두수는 PSY까지는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PSY에서 MSY로 갈 때의 육성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갭을 줄이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농장들이 약간 PSY는 공개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MSY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농장의 상황이나 모든 농장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하는 농장들, 성적을 잘 유지하는 그 갭이 별로 없는 농장들을 볼 때 농장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작정 다산성 모돈을 도입해갖고 현재 사육 공간이라든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다산성 모돈만 들어와서 새끼를 많이 낳는 게 것만 생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많이 낳더라도 그걸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서 폐사율이 높아지는, 육성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농장의 캐파라든지 사육 공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내 농장에서 이후에 문제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병을 어떻게 컨트롤 해나갈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PRS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PED 최근 유행하고 있는 PED, 또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급부상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 질병들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이제는 새롭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농장 내에서 상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돼지 부종병 의외로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임상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돼지 부종병,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글래서시병 또는 연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그마한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성 츄라두스 한 마리를 더 키워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종병은 뭐 신경 증상을 보이면서 그 멀쩡하던 애가 급작스럽게 막 떨어져서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본 것 중에 경험한 것 중에는 이 귓끝 괴사, 그 귓끝이 이렇게 떨어져 뭔가 묻었다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귓끝 괴사가 이 부종병 대장균이 내뿜는 독소가 말초혈관에 가서 뭉쳐 있고 몰려서 혈관을 노장시키면서 이 독소들이 나오면서 이 피부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귓끝괴사의 문제도 한번 농장에서 발생이 자주 된다면 부종병 대장균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피해가 있는 농장들은 뭐 증체도 덜 됐고 기타 설사라든지 출혈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부종병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찌르는 것보다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수의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까지는 그 좀 더 편하고 가격이 싼 쪽의 선택을 뭐 농장 입장이라면,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선택을 했을 거고 앞으로도 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또는 내성 문제라든지를 생각한다면 뭐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부종병이 발견되는 문제되는 시점이 이후에 어린 자동 구간들이다 보니까 뭐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부분에 첨가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해서 좀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하게 증세만 없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돈 농가분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도 극복이 됐듯이 양돈장에서의 그 위기 상황도 극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농장의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주변 도움을 받더라도 점검을 받으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셔서 손익분기점이 넘는 이 MSY를 달성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